밤 11시.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할 일이 쏟아집니다. 내일 그 메일 보내야 하는데 친구한테 연락도 못했네. 이번 주말 계획은 세웠나?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그러다 문득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낮에는 괜찮았는데 왜 밤만 되면 이렇게 감정이 무거워질까요? 더 이상한 건 이 시간에 떠오른 아이디어가 천재적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급하게 핸드폰 메모장을 켜서 적어두지만 아침에 보면 별로예요. 밤에 나와 아침에 나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밤의 뇌는 낮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거든요. 오늘은 이 현상의 과학적 원리와 우리가 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차근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뇌가 밤에 어떻게 변하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우리 뇌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업 중심 네트워크예요. 낮에 일할 때, 공부할 때, 문제를 풀 때 작동하는 시스템이죠. 이 모드에서는 외부 자극에 집중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회사에서 보고서를 쓰거나 미팅을 하거나 운전을 할 때 바로 이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되면 다른 시스템이 켜집니다. 이걸 기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스템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를 봅니다. 과거를 떠올리고 미래를 상상하고 나 자신을 성찰하는 모드예요. 재밌는 건 이 네트워크가 뇌가 쉴 때 더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도 뇌는 더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신경과학자 마커스 레이클이 이 현상을 발견했을 때 학계는 놀랐습니다. 뇌가 쉬는 동안 에너지 소모량을 측정했더니 일할 때와 거의 비슷했거든요. 뇌는 쉬는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낮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류하고 서로 관련 없어 보이던 것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밤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 누우면 생각이 폭주하는 겁니다. 외부 자극이 줄어드니까 뇌는 이제 정리할 시간이라고 판단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복기하고 내일 할 일을 점검하고 미처 처리하지 못한 감정들을 꺼내보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부릅니다. 완료된 일보다 미완료된 일을 더 잘 기억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안 한 일들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여기에 호르몬 변화가 더해집니다. 낮 동안 높았던 코르티솔이 저녁이 되면 떨어져요. 코르티솔은 각성 호르몬이자 스트레스 대응 호르몬인데요. 이게 낮아지면 우리 몸은 이완 상태로 들어갑니다. 동시에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 호르몬은 잠을 유도하지만 동시에 이성적 판단력을 조금씩 흐리게 만듭니다. 세로토닌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은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데요. 밤이 되면 세로토닌 수치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감정이 증폭되고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낮에는 괜찮았던 일이 밤에는 유난히 슬프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뇌의 화학적 균형이 바뀐 거거든요. 뇌 구조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우리 뇌에는 전두엽 피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이성적 판단과 충동 억제를 담당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결정하고 참느라 이 부분이 지쳐 있어요. 반면 편도체라는 감정 처리 중추는 상대적으로 활발해집니다. 전두엽이 약해지니까 편도체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거죠.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이 변화들이 만드는 첫 번째 현상이 생각 폭주입니다. 잠자리에 들면 오늘 못한 일, 내일 해야 할 일, 언젠가 하고 싶은 일들이 줄줄이 떠오르죠.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하루를 복귀하면서 미완료 과제 목록을 만드는 겁니다. 뇌 입장에서는 정리 작업이지만 우리는 그걸 불안으로 느껴요. 두 번째 현상은 감정 폭주입니다. 밤에는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고 외로움이 밀려오고 불안이 커집니다. 낮에 억눌렸던 감정들이 전두엽의 통제가 약해진 틈을 타서 올라오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를 조사한 여러 연구를 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저녁이나 밤에 증상이 더 힘들다고 보고합니다. 자살 시도 시간대를 분석한 연구들에서도 야간과 새벽 시간대의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관찰된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밤에 듣는 음악이 더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감정 증폭기가 켜져 있으니까 같은 곡이라도 더 깊게 와닿는 거예요. 밤에 본 영화가 더 몰입되고 밤에 쓴 일기가 더 솔직한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감정 조절 시스템이 약해져서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이 표출되는 거죠. 세 번째 현상은 창의성 폭발입니다. 신기하게도 밤에는 아이디어가 잘 떠올라요. 낮에는 생각 못했던 해결책이 불현듯 보이고 서로 관련 없어 보이던 것들이 연결됩니다.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서 느슨한 연산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엄격한 논리보다는 자유로운 상상이 가능해지는 거죠. 많은 작가와 예술가들이 밤에 작업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글을 쓴다고 했어요. 이른 새벽은 아직 밤의 뇌 상태가 남아있는 시간대거든요. 벤자민 프랭클린도 밤늦게까지 사색했고요. 창의적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시간대의 힘을 알고 활용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밤에 떠오른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 건지는 의문이에요.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평가한 것이니까요. 새벽 2시에 천재적이라고 생각했던 기획안을 아침에 다시 보면 이게 뭐지 싶을 때가 많죠. 창의성은 높아지지만 현실성 검증 능력은 떨어진 상태인 겁니다. 그럼 이 밤의 뇌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생각 폭주를 다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브레인 덤프입니다. 자기 전 30분 동안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종이에 쏟아내는 거예요. 형식 없이 그냥 막 적으면 됩니다. 내일 할 일, 걱정되는 것, 떠오르는 아이디어, 뭐든지요. 이렇게 하면 뇌가 안심합니다. 기록했으니 이제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던 것들이 종이 위로 옮겨지면 뇌는 비로소 쉴 준비를 합니다. 낮 동안 멍 때리는 시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밤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낮에 이미 정리 작업을 했으니까요. 산책하면서 그냥 걷기만 하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만 보거나 이런 시간이 뇌에게는 선물입니다. 감정 폭주를 다루는 법도 있어요. 밤의 감정은 약 1.5배 과장된다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밤에 느낀 감정의 강도를 1.5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럼 실제 크기가 보입니다. 엄청나게 크게 느껴졌던 문제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은 무조건 아침으로 미루세요. 밤 11시 이후 금지 목록을 만드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문자 보내지 않기, 관계에 대한 결정 내리지 않기, 충동 구매하지 않기, SNS에 감정글 올리지 않기. 이 시간대의 한 행동은 아침에 후회할 확률이 높거든요. 창의성은 어떻게 활용할까요? 밤에 떠오른 아이디어는 일단 메모하세요. 이때 별점을 매기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기록만 하는 겁니다. 아침에 다시 검토해보고 여전히 좋으면 그때 실행하면 됩니다. 침대 옆에 노트를 두거나 핸드폰 메모장을 활용하세요. 마지막으로 밤 루틴을 만드세요. 저녁 10시쯤 브레인 덤프를 하고 10시 30분에는 자극적이지 않은 책을 읽고 11시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11시 30분에 잠자리에 드는 식으로요. 뇌는 패턴을 좋아합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그게 잠들 준비를 하라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밤의 뇌는 고장난 게 아니에요.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켜지고 호르몬이 바뀌고 뇌 구조의 균형이 달라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고 감정이 증폭되고 창의성이 높아지는 거죠. 밤의 뇌를 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적어두고 감정이 밀려오면 인정하되 모든 판단과 행동은 아침으로 미루는 겁니다. 밤의 당신은 감성적이고 창의적입니다. 아침의 당신은 이성적이고 현실적이죠. 둘 다 당신이에요. 밤이 만든 것을 아침이 다듬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웠을 때 생각이 밀려오면 기억하세요. 이건 뇌가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라는 걸요. 그 생각들과 싸우지 말고 적어두세요. 내일 아침에 당신이 판단할 겁니다. 밤에 당신은 그냥 쉬어도 돼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